그리고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지난 반세기 동안에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기후재난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10배 이상. 이런 허리케인. 엄청 크고 미국에 닥친 허리케인은. 그리고 피해액은 20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근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지 부시 대통령은 기후변화 없다고 자꾸 주장하죠. 그러더만 자꾸 이게 하나님이 아마 성내서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보라고. 이래도 기후변화 없다고 할 거냐. 하면 허리케인 오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토네이도 하면 제가 인도ネ가봤는데 그냥 그 동네가 완전히 다 쓸어갔습니다. 토네이도 집을 완전히 하늘 들어 올라갔더라고요. 이번 또 한파가 닥쳐가지고 이게 체감 온도가 영하 70도라 그러냐. 영하 70도. 체감 온도 영하 70도라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겨울에 허리케인이 온다는 것도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겨울에 바닷물이 넘쳐가 바닷물이 잠긴 거 보십시오. 그 추위도 그 추위에 안 오는 건 바닷물이기 때문에 안 오르는데 지난 130년 동안에 지구 온도가 0.85도 올랐는데 평균 0.85도 한반도는 1.7도가 오르고 서울은 2.7도가 올랐습니다. 2.7도 그거 올랐는데 지금 제주도는 감귤농장 지금 다 없애고 있습니다. 감귤이 전라도로 올라와 버려가지고 이제는 키우려도 소득이 안 남습니다. 모든 과일들이 다 올라왔어. 다 끝까지. 그리고 이런 온도 변하면 우리 농작물에 대해서도 염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그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벼가 식물이 서로 말을 하는 거죠. 말을. 논 놔두면 뭘 한시에 다 꽃이 핍니다. 동시에 펴야 자기들이 수정을 하지. 자기끼리 자체 수정을 안 하고. 어떤 온도에 어떤 기후가 되면 그렇게 꽃이 피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농사 짓는 것도 대비를 하지요. 그래서 그런 식물의 농작물 하는 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리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가면 2100년대는 뭐 처음에는 3.7도로 그랬다가 최근에는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이래 봅니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래 올라갈 때는 지금 시베리아 동토에는 엄청나게 많은 메탄가스가 지금 저축 얼어가 있는데 그것이 한번 시베리아 동토가 녹고 그게 한번 뻗어 나가면 지구 기온을 다시 걷잡을 수 없다 이제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구 생물이 95%가 멸종할지 모른다는 게 유엔에서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이 기후변화 이야기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2,500여 명의 과학자가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을 거치고 해가 낸 결론이고 트럼프가 믿는 그 기후변화 없다 하는 거는 한 사람이 책을 써낸 거고 두 개가 어떻게 같이 동급으로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 그동안에 뭐 태극기 집회하고 촛불 집회하면 항상 동격으로 보도하는 신문이 있지요. TV 그랬지요. 어째 그 많은 사람이 들어간 촛불하고 어떻게 몇 사람이 태극기가 동급으로 비교할 수가 있나요? 그것도 근데 하면 이거는 한두 사람이 있으나 그 한두 사람이라는 건 대개 다 석탄, 석유회사 이게 관련된 사람들이 그 연구를 받은 사람들이 보면 다 조사해 보면. 그런 거 어떻게 동급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기후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후, 온실화, 지구 온실화, 글로벌 워밍이라 그랬다가 사실은 그 글로벌 워밍이라는 말 더 안 하는 게 그냥 기후 변화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더워지기는 전체적으로는 더워지지만 그게 전반적으로 다 더워지는 건 아니다. 추위도 더울 수 있고 더위도 더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체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한파가 그렇게 오고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 추웠잖아요. 12월달에 예전에 없이. 그게 북극에 얼음이 너무 많이 녹아버려가지고 그게 이제 밀려오면서 이제 이래 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워질 수 있고 더 더워질 수 있다. 북극 얼음이 3주 동안 요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녹아버려. 딱 같은 시기 찍은 게. 이게 이제 추위가 내려오는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린랜드 얼음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6m 올라가는데 지금 그린랜드 얼음이 굉장히 빨리 녹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언젠가는 다 녹아버릴 것 같지 않나, 이래가면. 그래서 2100년도에 뭐 해수면이 뭐 60cm, 안 그러면 1m, 1m 이상도 보고 있는데, 이 다 녹아버리면 6m 올라가니까. 그게 언젠가는 지금처럼 가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까, 지금처럼 가게 되면. 그 해수면이 원래 뭐 59cm 정도 보다가 지금은 1m 이상도 보고 그럽니다. 해수면이 올라갈 거라고. 근데 민물이 바다에 들어가면서 바닷물이 약간 알칼리성입니다. 알칼리성. 이게 산성으로 자꾸 변하고 있는 거예요. 산성으로. 지금까지도 변해왔습니다. 산성으로. 근데 식초에다 혹시 진주반지 담가 보신 분 있나요? 진주반지 안 가지고 있나요? 클레오파트라는 진주반지를 식초 담가가 마셨다 그러던데. 식초 담그면 진주반지 녹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산성이 되면 조개가 껍질을 못 만듭니다. 껍질을 제대로 못 만듭니다. 그리고 플랑톤 중에서 규조류라는 게 있는데, 규조류는 보면 조개 껍질 같은 안에 삽니다. 그래서 껍질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규조류가 지금 살 수가 없다. 규조토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규조토? 규조류가 죽은 이게 또 흙 같은 겁니다. 흙 같은데 그게 다 조개 껍질 같은 그런 겁니다. 그게 만들어지질 않는다. 그래서 바다 생태계가 이래 되면 바다 생태계가 엄청난 피해가 올 거라고 합니다. 이 내려가면. 새우, 게, 조개 이런 거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엄청 피해가 올 거라고 합니다. 그때는 식량 문제도 닥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여기서 멈춰야 된다. 여기서. 이 정도만 멈춰야 된다. 더 내려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기후 달라지면서 지금 강수량이 달라지는데, 요 동아시아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오고 10 내지 20%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10 내지 20%. 그리고 이 지역 미국, 호주, 아프리카, 유럽은 강수량이 줄어들고. 근데 우리가 강수량이 늘어난다 그러지만은 폭우가 늘어나는 거지, 가뭄도 세지고 폭우도 세지가,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가 그래도 않으면 앞으로 어디가 사막이 될 건가 봤는데, 유럽 전체가 다 지금 사막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중국 남부, 중국에 지금 산림 있는 데가 중국 남부밖에 없는데, 중국 남부, 호주, 아마존 밀림에까지, 그다음 미국 전체다. 이렇게 지금 사막이 진행될 거로 이렇게 지금, 얼마 전에 우리나라 서울대 교수가 이렇게 내놨습니다. 댓글. 스페인 같은 나라는 벌써 사막화 많이 진행돼가지고요. 영국 부자들 오라고 좀 단지를 딱 해놓고 총 집들 지어놨는데, 그만 사막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폐허가 도시가 된 데다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나라 이미. 그리고 폭우가 세지, 우리나라는 폭우가 세지는데, 하루에 100mm 비가 오면 이건 100년에 한 번 오는 폭우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요새는 1년에 매년 옵니다. 100mm 오는 비는. 우리나라 어딘가는 매년 옵니다. 그게 폭우가 그냥 이렇게 1년에 열흘 이상 쏟아지고. 열대기후. 올여름에 엄청 더웠지요. 그 더위가 한 20일 갔나요? 10일 갔나요? 근데 그 더위가 동경의 경우에는 넉 달 계속돼 그런 더위가. 우리나라도 한 석 달 정도 계속되고, 엄청 더웠던 그런 더위가. 그래서 이건 절대로 인류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기후는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올라서는 안 된다. 그게 파리 기후 협약의 내용입니다. 2도 이상 올라서는 안 된다. 그게 우리가 딱 맞춰야 되겠다. 2도라는 것은 아주 아슬아슬한 선이기 때문에 1.5도를 목표로 하자. 협약은 2도를 해놨지만 1.5도를 목표로 하자. 이렇게 잡아는 그게 파리 협약의 내용입니다. 그 2도를 맞추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 2100년까지는 온실가스, 특히 CO2는 하나도 더 내보내서는 안 된다. 그게 협약의 내용입니다. CO2는 나올 수밖에 없죠. 나오는 건 어떻게 되나. 흡수하도록 해야 된다. 흡수하도록. 산림을 기르든지, 안 그러면 다른 장치를 쓰든지 흡수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의 내용인데, 이것을 인류가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회를 탄소 없는 사회라 불러요. 탄소 없는 사회. 제주도가 탄소 없는 사회를 선언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그래서 2030년까지 전혀 탄소 안 나오는 점을 만들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 모든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다 성장하겠다. 제주도. 자동차는
공기 오염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자동차로 다 하겠다. 2030년까지. 그렇게 선언을 해놨는데, 좀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는 것은 않아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후임자가 가겠지.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그게 뭔가 하면 온실가스 때문에 그런데 온실가스가 하는 게 뭔가. 태양에서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의 절반은 중간에서 흡수되고 반사돼 나가는데 절반은 땅바닥에 내려앉습니다. 땅바닥에 받은 햇빛은 그게 연로대가 나가면 연로대. 이걸 적외선이라고 그러죠. 연로대. 연로대가 나가면 이 열을 흡수하는 게 온실가스인데 그게 이제 원래 지구상에 있던 온실가스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고 수증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를 엄청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서 오래 머물고 있는 겁니다. 열이. 들어온 열은 100% 다 나갑니다. 그렇지만 오래 머물르기 때문에 이제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는 건데 그 온실가스로 지목된 게 지금 6개가 있습니다. CO2, 에너지에서 나오고 나무배연에서 나오고. 나무배연이면 왜 나오나? 여러분 아마존이 뭐 산소 생산 만들어내는 곳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존 밀리면 산소를 만들어내지도 않고 없애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만들어낸 산소는 거기서 나무가 분해되고 생물들이 그 먹어 씌우면서 다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지 산림을 빼내면 산림에 축적되어 있던 거, 땅에 축적되어 있던 이산화탄소가 확 다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벌목이 이걸 만들어내는 거고요. 메탄가스, 주로 축산에서 나옵니다. 축산. 지금 전 세계 땅의 60%가량이 지금 가축이 쓰고 있는데 특히 농경지 중에서는 농경지 거의 아마 30% 될 겁니다. 30% 이상을 지금 소 먹이기 위한 사료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서 축산하면서 메탄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소트림, 소똥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요거는 화학비료하고 에너지에서 나오고 화학비료. CFC, HFC 이게 냉매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이제 분해되면서 오존을 층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CFC는 빼놓은 이유가 CFC는 오존 협약에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빼놔놓고 요것만 다룹니다. CFC 대체 물질이 HFC입니다. HFC가 여전히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이걸 다룹니다. 그 다음에 PFC는 뭔가니까 후라이팬에 보면 넣지 말라고 까는 게 PFC고요. 등산복, 기능복이라고 하죠. 그 물 맞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물 흡수를 잘하는 건가? 떨어뜨리는 건가? 그거 입히는 게 PFC입니다. CFC, HFC, PFC 말이 똑같지요. 세 개 다 듀퐁사에서 만들어요. 듀퐁사에서. 듀퐁사에서 이것 때문에 돈 많이 벌었어요. 이것 때문에. 듀퐁사는 CFC 만들어 돈 벌고, CFC 그 다음에 이거 나쁘다, 이거 쓰라 그러니까, 이거 대신 이거 해체로 돈 벌고. 듀퐁사가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신경 쓸 거 없고요. 요 6가지가 온실가스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가 지금 얼마나 넘어왔나? 산업에 이제 280ppm, 400ppm으로 올라갔습니다. 400ppm. 서울은 이 농도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아는 사람 없을 테니까 그냥 대충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오셨나요? 서울이 800ppm 되는 거 보고 다른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외국 사람들. 이렇게 대한민국은 이걸 많이 생산 안 하고. 어째 이게 2배가 될 수가 있어요, 서울. 온실가스 많이 쓰는 게 에너지에서 대부분이 많이 나와요, 에너지에서. 에너지에서는 전기 쓰는 데 많이 나오고, 전기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교통에서 20% 이상이 또 차지합니다. 또,
교통은 주로 도로에서 나옵니다. 도로에서. 어떤 온도에 어떤 기후가 되면 그렇게 꽃이 피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농사 짓는 것도 대비를 하지요. 그래서 그런 식물의 농작물 하는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리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가면 2100년대는 뭐 처음에는 3.7도로 그랬다가 최근에는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이래 봅니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래 올라갈 때는 지금 시베리아 동토에는 엄청나게 많은 메탄가스가 지금 저축 얼어가 있는데 그것이 한번 시베리아 동토가 녹고 그게 한번 퍼져나가면 지구기온은 다시 걷잡을 수 없다 이제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구 생물의 95%가 멸종할지 모른다는 게 유엔에서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이 기후변화 이야기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2,500여 명의 과학자가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을 거치고 해가 낸 결론이고 트럼프가 믿는 그 기후변화 없다 하는 거는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지난 반세기 동안에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재난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10배 이상. 이런 허리케인, 엄청 크고 미국에 닥친 허리케인은. 그리고 피해액은 20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근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지 부시 대통령은 기후변화 없다고 자꾸 주장하죠. 그래도만 자꾸 이게 하나님이 아마 성내서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보라고. 이래도 기후변화 없다고 할 거냐. 하면 허리케인 오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토네이도 하면 제가 인도에 가봤는데 그냥 그 동네가 완전히 다 쓸어갔습니다. 토네이도 집을 완전히 하늘 들어 올라갔더라고요. 이번 또 한파가 닥쳐가지고 이게 체감 온도가 영하 70도라 그러네. 영하 70도. 체감 온도 영하 70도라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지금 엄청 추웠잖아요. 12월달에 예전에 없이. 그게 북극에 얼음이 너무 많이 녹아버려가지고 그게 이제 밀려오면서 이제 이래 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워질 수 있고 더 더워질 수 있다. 북극 얼음이 3점 동안 요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녹아버려. 딱 같은 시기 찍은 게. 이게 이제 추위가 내려오는 원인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린랜드 얼음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6m 올라가는데 지금 그린랜드 얼음이 굉장히 빨리 녹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언젠가는 다 녹아버릴 것 같지 않나 이래가면. 그래서 2100년도에 뭐 해수면이 뭐 60cm 안 그러면 1m 이상도 보고 있는데 이 다 녹아버리면 6m 올라가니까 그게 언젠가는 지금처럼 가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까 지금처럼 가게 되면. 그 해수면이 원래 뭐 59cm 정도 보다가 지금은 이게 겨울에 허리케인이 온다는 것도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겨울에 바닷물이 바닷물이 잠긴 거 보십시오. 그 추위도 그 추위에 안 오는 건 바닷물이기 때문에 안 오르는데 지난 130년 동안에 지구 온도가 0.85도 올랐는데 평균 0.85도 한반도는 1.7도가 오르고 서울은 2.7도가 올랐습니다. 2.7도. 그거 올랐는데 지금 제주도는 감귤농장 지금 다 없애고 있습니다. 감귤이 전라도로 올라와 버려가지고 이제는 키우려도 소득이 안 남습니다. 모든 과일들이 다 올라왔어. 다 끝까지. 그리고 이런 온도 변하면 우리 농작물에 대해서도 염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그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벼가 식물이 서로 말을 하는 거죠. 말을. 논 놔두면 뭘 한시에 다 꽃이 핍니다. 동시에 펴야 자기들이 수정을 하죠. 자기끼리 자체 수정. 사람이 책을 써낸 거고 두 개가 어떻게 같이 동급으로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 그동안에 뭐 태극기 집회하고 촛불 집회하면 항상 동격으로 보도하는 지문이 있지요.
TV 그랬죠. 어째 그 많은 사람이 들어간 촛불하고 어떻게 몇 사람한테 동급으로 비교할 수가 있나요? 그것도 근데 하면 이거는 한두 사람이 지나지. 그 한두 사람이라는 건 대개 다 석탄, 석유 회사, 이게 관련된 사람들이, 그 연구 받은 사람들이 보면, 다 조사해 보면. 그런 거 어떻게 동급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기후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후, 온실화, 지구 온실화, 글로벌 워밍이라 그랬다가 사실은 그 글로벌 워밍이라는 말 더 안 하는 게 그냥 기후 변화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더워지기는 전체적으로는 더워지지만 그게 전반적으로 다 더워지는 건 아니다. 추위도 더울 수 있고 더위도 더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체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한파가 그렇게 오고 우리나라